안녕하세요. 춘하야담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 숙종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윤 가문의 저택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붉은 단풍이 물든 가을이었어요. 28 나이에 남편을 잃은 윤소와 마님은 이제 홀로 이 커다란 저택을 지켜야 했었지요. 양반가의 규율과 체면이라는 것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답니다. 남편 윤대감은 임금의 명을 받들어 변방으로 떠났다가 병을 얻어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였지요. 그날도 윤소와 마님은 창가에서 마당을 바라보고 계셨답니다. 그곳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데려온 머슴 하나가 있었지요. 덕칠이라 불리는 그 머슴은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었답니다. 덕칠이는 장님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성실했었지요.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장님의 몸으로 그토록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지 의아했었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비밀을 알지 못했지요. 윤소와 마님은 장님 머슴 앞에서는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않으셨답니다. 그가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에게 이상한 자유를 주었지요. 하루는 무더운 오후, 윤소와 마님은 뜨거운 햇볕에 지쳐 목욕을 하기로 하셨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게 한 다음 큰 놋대야에 물을 가득 채우셨지요. 물은 햇볕에 데워져 따뜻했답니다. 마님은 천천히 옷을 벗으셨지요. 한 겹, 두 겹. 비단 옷이 바닥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답니다. 그때였지요. 마당에서 덕칠이의 발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님은 잠시 동작을 멈추셨지요. 그러나 이내 미소를 지으셨답니다. 그가 장님이라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윤소와 마님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여 그를 부르셨답니다. 덕칠아, 물 한 바가지 더 길어다 주겠느냐? 네, 마님.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덕칠이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들려왔지요. 잠시 후 덕칠이는 물동이를 들고 방문 앞에 섰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처럼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윤소와 마님은 문을 여셨답니다. 그녀는 얇은 속옷만 걸친 채였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지요. 여기 놓아주게. 마님이 말씀하셨지요. 덕칠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의 귀는 예민하게 마님의 숨소리를 들었답니다. 살짝 젖은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도 맡을 수 있었지요. 고맙구나. 이제 가도 좋아. 마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덕칠이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뒷걸음질 쳤답니다. 문을 나선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지요. 그러나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한편 윤소와 마님은 물을 대야에 더해 따뜻한 목욕을 이어가셨답니다. 그녀는 물속에 몸을 담그며 생각하셨지요. 그녀는 자신의 벗은 모습을 복칠이가 보았다는 것을 상상하며 빙그레 웃으셨답니다. 그녀는 일찍 과부가 된 터라 묘하게 이 상황이 싫지 않았어요. 장님 머슴 앞에서의 자유가 이 고독한 삶에서 그녀에게 작은 즐거움이었어요. 덕칠이는 마당으로 돌아와 매일 하던 일을 이어갔답니다. 그의 손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지요. 아무리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지요. 목욕을 마친 윤소와 마님은 창가에 앉아 빗으로 머리카락을 빗으셨답니다. 창문 너머로 덕칠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마님은 마님도 모르게 묵묵하게 마당을 쓸고 있는 덕칠이에게 새삼정이 갔어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저녁 무렵이 되었지요. 덕칠이는 처마 밑에 앉아 작은 나무 조각을 깎고 있었답니다. 마님은 복칠이는 어쩜 앞을 못 보는데도 저리 칼질을 잘하는지 늘 신기했었지요. 나무 조각은 점점 새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답니다. 덕칠아, 내가 어찌 그런 솜씨를 갖게 되었느냐? 어느새 다가온 윤소와 마님이 물으셨지요. 어릴 적부터 익혔습니다. 마님, 손끝으로 느끼는 것이지요. 덕칠이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답니다. 참 신기하구나. 마님이 말씀하셨지요. 내일 아침에는 내 좋아하는 국화차를 준비해 주겠느냐? 네, 마님. 국화가 막 피었으니 향기가 좋을 것입니다. 덕칠이가 대답했지요. 윤소와 마님은 미소 지으셨답니다. 장님이 어찌 국화가 피었음을 알까 싶었지만 그의 감각은 늘 예민했기에 의심하지 않으셨지요.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대감께서 말씀하시길 복칠이는 어렸을 땐 앞을 볼 수 있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눈을 잃어 세상의 것들 생김새를 다 기억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잘 된 아이라 지팡이가 없어도 이 집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어 앞을 못 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지요.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리자 저택 안에는 고요함이 감돌았답니다.
가을밤의 서늘한 기운이 담장을 타고 들어와 마당의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윤소와 마님은 그날도 늦은 저녁까지 바느질을 하고 계셨답니다. 아이고, 눈이 아프구나. 마님은 바느질을 내려놓고 눈을 비비셨지요. 저택 안은 조용했지만 행랑채에서는 아직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답니다. 덕칠이는 잠들지 않고 무언가 만들고 있었지요. 그의 손끝에서는 작은 나무 인형이 만들어지고 있었답니다. 그 인형은 어쩐지 윤소와 마님을 닮은 듯했지요.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문득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끼셨답니다. 벌써 밤이 깊었기에 하녀들은 모두 자리에 들어 있었지요. 마님은 물을 가져오기 위해 직접 일어나셨습니다. 덕칠이라면 아직 깨어 있을 테지. 마님은 중얼거리셨지요. 마님은 2개의 버선 중 하나만 신은 채 방을 나서셨습니다. 그녀는 행랑채로 가는 길에 저도 모르게 옷고름을 풀어 헤치셨지요. 밤이 깊어 아무도 볼 수 없을 테니 그녀는 편안함을 택했답니다. 덕칠아, 아직 자지 않았느냐? 마님이 행랑채 앞에서 부르셨지요. 덕칠이는 재빨리 만들던 인형을 숨기고 문을 열었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처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은데 우물에서 물을 좀 길어다 주겠느냐? 네, 마님.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덕칠이는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했지요. 마님은 잠시 행랑채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달빛 아래 덕칠이의 몸은 더욱 단단해 보였답니다. 마님은 덕칠이의 그런 모습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덕칠이가 물을 길어 돌아오는 동안 마님은 갑자기 목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지요. 가을밤이라 서늘했지만 낮의 피로를 씻어내고 싶었답니다. 덕칠아, 그 물을 내 방으로 가져다 주겠느냐? 늦은 시간이지만 몸을 씻고 싶구나. 네, 마님. 덕칠이는 묵묵히 물동이를 들고 마님을 따라 안채로 향했지요. 마님의 방 앞에 도착하자 마님은 문을 활짝 열었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작은 놋대야가 준비되어 있었지요. 아무 곳에나 내려다 주면 된다. 마님이 말씀하셨지요. 덕칠이는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내려놓았답니다. 그때 마님의 풀어헤친 옷자락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났지요.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그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었답니다. 고맙다. 덕칠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방을 나섰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마님이 옷을 벗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부드러운 비단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물속에 몸을 담그는 소리. 덕칠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답니다. 마님은 천천히 목욕을 하셨지요. 그녀는 자신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으셨답니다. 덕칠이는 앞을 보질 못하니까요. 그녀는 오히려 이런 자유로움의 작은 즐거움을 느끼셨지요. 목욕을 마친 마님은 호칩을 하나만 걸친 채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가을밤의 서늘함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몸은 목욕으로 따뜻했지요. 마님은 곧 깊은 잠에 빠져드셨답니다. 한편 덕칠이는 행랑채로 돌아와 다시 나무 인형을 꺼내 들었답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답니다. 마님에 대한 충성심, 그가 보아온 것들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또 다른 감정. 다음 날도 마님은 목욕을 할 때 덕칠이를 불렀어요. 마님은 더욱더 과감하게 덕칠이를 보며 물동이에 물을 끼얹었어요. 덕칠아, 이리 와서 물을 끼얹는 것을 도와주겠니? 덕칠이는 속으로 놀랬지만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마님께 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데펴진 물을 마님에 끼얹으며 도왔지요. 물줄기는 마님의 몸을 따라 천천히 아래로 흘러갔어요. 덕칠아, 너는 이곳에 오기 전 원래 무슨 일을 하였니?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운 좋게 대감마님을 만나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이전 기억은 잘 없습니다. 마님은 그런 복칠이가 참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덕칠이는 마른 기침을 삼키며 묵묵히 물을 끼얹을 뿐이었어요. 마님은 목욕을 마치고 복칠이에게 손수옷을 입혀달라고 부탁했어요. 덕칠이는 더듬더듬 마님의 몸을 여기저기 더듬거렸어요. 마님은 그럴 때마다 움찔움찔 복칠이의 손이 여기저기 닿을 때마다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덕칠이는 그런 마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마님의 옷을 입혀주는 것을 도왔답니다. 마님은 왠지 복칠이가 자신을 뚫어지게 보는 것만 같아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날따라 저택 주변은 유난히 어두워졌답니다. 바람 소리만이 간간히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지요. 윤소와 마님은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덕칠이는 행랑채에서 홀로 앉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담장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답니다. 덕칠이의 귀가 예민하게 움직였지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빛이 감추어져 있었지요. 누구시오? 덕칠이가 조용히 물었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대신 담장을 넘어오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덕칠이는 잠시 망설였지요. 지금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이 탄로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소와 마님이 위험에 처한다면 한편 안채에서는 윤소와 마님이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고 계셨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창문 가까이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셨답니다. 달빛에 비친 낯선 그림자들이 보였지요. 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마님은 오늘도 실오라기 같은 얇은 속적삼만 걸친 채로 누워 있었어요. 마님은 방 안이 어두워 개어났던 옷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더듬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행랑채 쪽에서 소리가 들렸답니다. 마님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셨지요. 마당에는 이미 대여섯 명의 도둑들이 들어와 있었지요. 그들은 모두 검은 복장에 얼굴을 가리고 있었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앞으로 나섰지요. 여기가 바로 그 부잣집이다. 금은 보화를 싹 다 챙겨라. 그리고 이 집 과부가 아주 미인이라는 소리가 있지. 과부도 같이 잡아라. 도둑들이 천천히 안채 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지요. 그때 덕칠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누구시길래 밤중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오? 도둑들이 놀라 멈춰섰지요. 우두머리가 덕칠이를 향해 걸어갔답니다. 이 집 파인이냐? 목숨이 아깝거든 비켜서라. 덕칠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 장님이로구나. 우두머리가 비웃으며 말했지요. 운이 좋았다. 너는 우리를 보지도 못했으니 살려주마. 하지만 덕칠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우두머리는 참을성을 잃었답니다. 비키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럼 죽음을 각오해라. 우두머리가 허리에 찼던 칼을 빼어들었지요. 그 순간 안채에서 윤소와 마님의 비명이 들렸답니다. 덕칠아, 조심해. 마님의 목소리에 덕칠이의 표정이 변했지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우두머리는 깜짝 놀랐지요. 장님인 줄 알았던 칠복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정확하게 두목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내가 장님이 아니었던가? 덕칠이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순박한 머슴의 미소가 아니었지요. 그것은 칼을 다루는 무사의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겠군요. 덕칠이는 허리춤에서 작은 장도를 꺼내들었지요. 그의 손놀림은 너무도 빨라 눈으로 쫓기 어려웠답니다. 도둑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지요. 내 놈, 대체 누구냐? 우두머리가 물었답니다. 덕칠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대신 그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답니다. 한순간에 우두머리 앞에 나타나 그의 칼을 후려쳤지요. 쨍그랑 우두머리의 칼이 땅에 떨어졌답니다. 윤소와 마님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하셨지요. 그녀가 알던 덕칠이는 온순한 장님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답니다. 더구나 마님은 호칩을 하나만 걸친 상태였지요. 그녀는 황급히 이불을 몸에 단단히 감쌌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덕칠이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나의 모든 모습을. 마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혼잣말로 중얼거리셨지요. 도둑들이 일제히 덕칠이에게 달려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덕칠이의 상대가 되지 못했지요. 덕칠이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움직였고 그의 장도는 번개처럼 빛났답니다. 순식간에 두 명의 도둑이 쓰러졌고 나머지는 겁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지요. 마님, 안에 계십시오. 덕칠이가 외쳤답니다. 하지만 윤소와 마님은 이미 마당으로 나와 계셨지요.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장님이라 생각했던 머슴이 도둑들을 물리치고 있었으니까요. 우두머리는 칼을 다시 집어들어 덕칠이에게 달려들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칼싸움이 벌어졌답니다. 우두머리도 만만찮은 실력을 가진 자였지요. 덕칠이의 팔에 상처가 생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싸웠습니다. 마침내 덕칠이가 빈틈을 찾아 우두머리의 손목을 쳤지요. 칼이 다시 땅에 떨어졌고 우두머리는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우두머리가 빌었지요. 덕칠이는 잠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감돌았지요.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마을에도 발을 들이지 마라. 우두머리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뒷걸음질 쳐 도망쳤답니다. 이제 마당에는 윤소와 마님과 덕칠이만이 남았지요.
천천히 덕칠이는 마님을 향해 돌아섰답니다. 그의 눈은 마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윤소와 마님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요. 덕칠아, 내가 장님이 아니었단 말이냐? 덕칠이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지요. 용서하십시오. 마님, 속이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소와 마님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지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그동안 자신이 덕칠이 앞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호칩을 하나만 걸친 채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너, 그동안 모든 걸 다 보았느냐? 덕칠이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마님,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먼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밤이 깊어갑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다오. 내가 누구이며 왜 장님 행세를 했는지. 덕칠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제 본명은 강무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임금님을 호위하던 무사였지요. 마님은 놀란 눈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셨지요. 무사라고?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시골 마을에 머슴이 되었단 말이냐? 덕칠이, 아니 강무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2년 전 궁에서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게 그 일에 연루되었지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쫓는 자들이 있었기에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기로 했지요. 마님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덕칠이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심이 묻어났지요. 그러던 중에 마님의 남편이신 윤대감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장님 행세를 하면서 머슴으로 일하면 누구도 저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마님의 눈에 깨달음이 스쳤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널 데려왔구나. 그분도 내 정체를 알고 있었단 말이냐? 덕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마님. 대감님께서는 제 진짜 정체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지요. 대감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마님을 보호해달라고. 윤소와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답니다. 그녀의 남편이 그런 배려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동안 내가 내 앞에서 한 행동들은 어찌 설명할 것이냐? 내가 장님이라 믿고. 덕칠이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지만 그러면 제 정체가 탄로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믿어주십시오. 마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돌리셨지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답니다.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마저 느껴졌어요. 덕칠아, 아니 강무열이라 불러야 하나? 덕칠이라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마님. 이제 그 이름이 더 익숙합니다. 마님은 조용히 웃으셨지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생각이냐? 이제 내 정체가 드러났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을 텐데. 덕칠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답니다. 마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계속 이곳에서 마님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 누명이 벗겨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윤소와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지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생각해보마. 하룻밤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구나. 덕칠이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네, 마님. 편히 주무십시오. 제가 밖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덕칠이는 방을 나서려 했지만 마님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지요. 덕칠아, 네, 마님. 고맙다. 오늘 나를 구해줘서. 덕칠이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마님. 목숨을 다해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덕칠이가 문을 닫고 나가자 윤소와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지요. 윤소와 마님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습니다. 밤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지요. 마님이 방문을 열자 평소처럼 하녀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마침 동이 트자마자 집안 어르신이 급한 마음으로 마님을 찾아오셨지요. 마을에서 도둑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었답니다. 마님, 괜찮으셨습니까? 도둑들이 이 마을에 들어왔다고 하더니. 어르신이 걱정스레 물으셨지요. 윤소와 마님은 잠시 고민하셨답니다. 어젯밤 일을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네, 어젯밤 도둑들이 저택에도 들어왔었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 덕칠이가. 마님은 말을 멈추셨지요. 그녀는 아직 덕칠이의 정체를 밝히고 싶지 않았답니다. 아, 그 장님 무슨 말입니까? 장님이 어찌 도둑을 막았단 말입니까? 그게 집안을 잘 알고 있어서 소리를 내어 도둑들을 놀라게 했지요. 그 틈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나가니 도둑들이 도망쳤답니다. 복칠이 덩칠이가 영 크잖아요.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는 않으셨지요. 한편 덕칠이는 여전히 머슴처럼 행랑채에서 아침 일을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몸짓이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장님인 척 허공을 바라보거나
지금 보니 그의 움직임은 날렵한 무사의 몸짓이었지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마님은 하녀들을 불러 모으셨답니다. 이제부터 덕칠이는 우리 집에 호위무사로 일할 것이다. 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비밀로 하거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말고. 하녀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장님 머슴이 갑자기 호위무사가 되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명령이라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마님은 덕칠이를 서재로 불렀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눈을 흐리멍덩하게 하지 않은 채 마님 앞에 섰지요.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마님이 물으셨답니다. 마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동안의 정체를 계속 숨기고 싶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이제 내가 장님인 척할 필요는 없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편히 있거라. 감사합니다, 마님. 그리고 내 본명은 강무열이라 했지? 네, 마님. 마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난 계속 너를 덕칠이라 부르고 싶구나. 그 이름이 더 정이 가는구나. 덕칠이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저도 그 이름이 좋습니다, 마님. 그날 오후 마님은 뜰에서 꽃을 가꾸고 계셨지요. 그동안 덕칠이가 장님인 척하며 그녀의 모든 모습을 봐왔다는 사실이 여전히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답니다. 남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덕칠이를 보냈다는 사실이 그녀를 감동시켰지요. 덕칠이는 마당 한편에서 나무를 패고 있었답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제 무사의 기품이 느껴졌지요. 마님은 가끔 그를 훔쳐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저 사람이 내 앞에서 옷 갈아입는 모습도 목욕하는 모습도 다 봤겠지. 마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생각했지요. 덕칠이도 마님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 다 황급히 시선을 돌렸지요. 어색한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덕칠이를 다시 불러 대화를 나누셨지요. 덕칠아, 내가 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느냐? 덕칠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제가 호위무사로 있을 때 궁에서는 왕세자를 해치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일에 제 동료 중 몇몇이 연루되었고 저도 그들과 함께 지목되었지요. 하지만 저는 결백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었지요. 그래서 도망쳐야 했구나. 네, 마님. 제 스승님께서 저를 피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장님 행세를 하며 숨으라고 하셨지요. 장님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그 스승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느냐? 덕칠이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요. 스승님은 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다가 마님은 덕칠이의 슬픔을 느끼셨지요.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덕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꼭 참았지요. 이제는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때가 되면 궁으로 돌아가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마님 곁에서 보호해드리고 싶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그렇구나. 하지만 덕칠아, 나는 내가 내 앞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여전히 부끄럽구나. 그동안 내 앞에서 어찌나 자유롭게 지냈는지. 덕칠이의 얼굴도 붉어졌지요. 죄송합니다, 마님. 제가 진실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가 정체를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그동안의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 같구나. 덕칠이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지요. 마님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마님만 괜찮으시다면 물도 다시 떠다 드릴 것입니다. 마님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답니다. 배신감과 부끄러움을 넘어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이제 나가 보거라. 내일부터는 내가 우리 집의 호위무사로서 당당히 일하면 좋겠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덕칠이라는 이름으로. 네, 마님. 감사합니다. 덕칠이는 방을 나서려다 문득 돌아보았지요. 마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마님은 참으로 아름다우십니다. 제가 장님인 척할 때도 그리고 지금도 마님의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덕칠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방을 나섰지요. 마님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아 뜨거워진 얼굴을 손으로 감쌌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윤소와 마님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답니다. 이제 그녀의 곁에는 진정한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지요. 그리고 덕칠이 역시 행랑채에서 오랜만에 장님 행세를 하지 않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비밀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대신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지요. 가을이 깊어 겨울로 접어드는 시간이었답니다. 윤소와 마님의 저택에는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지요. 덕칠이는 이제 공식적으로 마님의 호위무사가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장님이었던 덕칠이가 갑자기 시력을 되찾았다고 소문이 퍼졌지요. 어떤 이들은 기적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처음부터 장님이 아니었다고 수군거렸지만 마님과 덕칠이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저택 안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요. 마님은 더 이상 덕칠이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답니다. 어느 눈 내리는 저녁, 마님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셨지요. 문득 창밖을 보니 덕칠이가 마당에서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우아했지요. 눈발 사이로 그의 검이 반짝이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답니다. 덕칠아, 추운데 들어오렴. 마님이 창문을 열어 부르셨지요. 덕칠이는 마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그는 검을 내려놓고 저택 안으로 들어왔지요. 마님은 따뜻한 차를 내리며 덕칠이에게 물으셨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궁으로 돌아갈 준비는 되었니? 덕칠이는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마님. 제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모두 모았습니다. 이제 곧 한양으로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마님의 얼굴에 순간 그림자가 스쳤지요. 그녀는 덕칠이가 떠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셨지요. 그래,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니 이제 내 이름을 되찾아야겠구나. 덕칠이는 마님의 눈빛에서 슬픔을 읽었지요. 그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마님, 제가 한양에 다녀온 후에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도 될까요? 마님은 놀라운 눈빛으로 덕칠이를 바라보셨지요. 돌아온다고? 하지만 내가 결백을 증명하면 다시 궁의 무사가 될 텐데. 덕칠이는 마님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마님, 제 결백을 증명하고 이름을 되찾은 후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마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그녀도 덕칠이에게 마음이 있었지만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답니다. 신분의 차이와 예의 그리고 남편에 대한 도리가 그녀를 망설이게 했지요. 덕칠아, 아니 강무열이라 불러야 하나? 마님께는 항상 덕칠이로 남고 싶습니다. 마님은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래, 내게는 내가 항상 덕칠이란다. 다음 날 아침 덕칠이는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지요. 마님은 그에게 따뜻한 옷과 여비를 챙겨주셨답니다. 부디 조심하거라. 그리고 꼭 돌아오렴. 네, 마님.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마님 앞에 서겠습니다. 덕칠이가 저택을 떠나는 모습을 마님은 창가에서 오래도록 바라보셨지요. 그녀의 마음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지요.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답니다. 마님은 정원에서 매화나무 아래 앉아 생각에 잠겨 계셨지요. 덕칠이가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었답니다. 무사히 지내고 있을까? 마님은 중얼거리셨지요. 그때 대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마님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저택으로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는 여러 명의 관원들이 따르고 있었지요.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 사내가 바로 덕칠이임을 알아보셨지요. 하지만 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답니다. 당당한 무관의 복장의 위엄이 느껴졌지요. 덕칠아, 마님이 작게 불렀습니다. 덕칠이는 마님 앞에 와서 깊이 절을 올렸지요. 마님,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강무열, 조선 병조의 무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님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말을 잇지 못하셨지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구나. 정말 다행이구나. 덕칠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마님. 제 스승님을 해친 진짜 반역자들이 모두 잡혔습니다. 임금님께서 저희 결백을 인정해 주셨고 다시 관직을 내려주셨지요. 그런데 어찌 이리 많은 관원들과 함께 왔느냐? 덕칠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품속에서 임금의 교서를 꺼내 마님께 바쳤지요. 마님, 임금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리셨습니다. 바로 윤대감의 미망인 윤소와 마님을 평생 호위하라는 것입니다. 마님은 놀란 눈으로 교서를 받아들었지요. 그 안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덕칠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임금님께 청했습니다. 윤대감의 충성심을 기리고 그의 가문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해달라고.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그녀는 교서를 가슴에 안았답니다. 그런데 덕칠아, 이건 단순한 호위 임무가 아니구나. 덕칠이는 고개를 들어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네, 마님.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마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도리와 예의가 있기에 임금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녀도 덕칠이를 향한 마음이 있었지만 감히 표현하지 못했답니다. 덕칠아, 나도. 말을 잇지 못하는 마님의 손을 덕칠이가 조심스레 잡았지요. 마님, 제가 장님인 척할 때부터 마님의 아름다움은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이제 떳떳하게 마님 곁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동안의 슬픔과 고독이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렸답니다. 한 달 후 윤소와 마님과 강무열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곧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랑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덕칠이는 더 이상 장님 행세를 하지 않았지만 마님은 여전히 그를 우리 덕칠이라고 다정하게 부르셨지요. 그리고 덕칠이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밀과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신뢰로 완성되었지요. 마님의 자유로움과 덕칠이의 충성심이 만나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난 것이랍니다. 이것으로 마님과 장님 머슴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소중할 때가 있지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진실한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추나 야담이었습니다.